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문 열었습니다. 내 몸무게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자면 현재 나는 내가 원하는 완벽한 몸무게인 약 52kg을 유지하고 있고 무엇이든 잘 먹는다. 그러니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라. 소원을 이루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는 원하는 자동차나 사람들이 돈을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점이다. 30분이 걸린다거나 사흘이 걸린다거나 한 달이 걸린다는 식의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다. 그건 우주 자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다. 시간은 한영일 뿐이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말해준 것이다. 당신이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양자물리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시간이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한다. 우주는 당신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의 자연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주파수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말이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크기는 우주에게 무의미하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거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무한히 작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 우주는 모든 일을 저절로 해낸다. 풀은 애를 써가면서 자라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이것이 섭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건커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이건 작으니까 1시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규칙은 우리가 정한 것이다. 우주에는 이런 규칙이 없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전송하며 우리 우주가 반응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하다. 1,000원이나 100억이나 우주에게는 똑같아. 가정은 동일하게도 1,000원이 100억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의 100억도 큰 돈이라고 여기고 1,000원은 얼마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은희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는 쉽게 창조 과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 따위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심하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옛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당신에게 그 친구 이야기를 시작하리라. 그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것이다. 작은 일부터 시험해보면 당신 눈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젊은이는 시크릿 비디오를 보고 뭔가 작은 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젊은이는 마음속에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깃털을 생각했다. 깃털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있다고 상상해서 그 깃털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젊은이에게 오게 되면 틀림없이 알아보도록 했다. 이틀 후 젊은이는 뉴욕시의 어떤 거리에 있는 고층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자 발치에 뉴욕시 고층 건물 입구에 깃털이 있는 게 아닌가. 일반적인 깃털이 아니라 젊은이가 상상한 바로 그 깃털이 젊은이가 마음속에 그린 깃털과 똑같이 특별한 표시가 있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의심을 모두 날려버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완벽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의 힘으로 무언가를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완전히 신뢰하게 된 젊은이는 이제 훨씬 큰 일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나는 비밀을 이해한 순간부터 이렇게 해왔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에 주차할 자리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95%는 비어 있어서 곧바로 주차하면 된다. 나머지 5%는 1, 2분만 기다리면 곧 자리가 생긴다. 나는 늘 이렇게 한다. 이제 난 꼭 그 주차할 자리가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주차 공간을 잘 확보하는지 이해하리라. 또는 난 항상 운이 좋아. 늘 이기거든.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계속해서 이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 멋진 일을 기대하라. 앞날에 멋진 인생이 창조될 것이다. 오늘 하루를 미리 창조하라.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창조할 수 있다. 오늘 할 일을 창조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 활용에 관해 수많은 통찰을 남긴 프렌티스 멀포드는 앞서 하루를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유쾌한 방문이 될 거야나 즐거운 여행이 될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몸의 구성 요소들을 미래로 보내서 여행이나 방문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안배하는 셈이다. 방문이나 여행이나 쇼핑을 가기에 앞서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일에 관해 겁내거나 걱정하면 보이지 않는 대리자를 미리 보내서 불쾌한 일이 일어나게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가짐은 늘 움직이면서 실제보다 앞서서 상황을 좋거나 나쁘게 만든다. 프렌티스 멀포드는 이 글을 1870년대에 썼다. 대단한 선구자 아닌가. 날마다 모든 사건을 앞서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았으리라. 당신은 분명 앞서 생각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굴 때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당신이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자. 계속해서 서두르면 나쁜 일들이 연달아 부딪히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서두르고 성급하게 굴어야 할 상황들이 더 끌려오게 된다. 당신은 반드시 멈춰서 그 주파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을 전환하라. 안 그러면 나쁜 일이 끌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시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간이 부족해 라고 불평하는 일이 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니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는 강아지처럼 악순환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강하게 선언하라. 나는 시간이 넘치게 많다. 그리고 삶을 바꿔라. 그리고 기다림을 바꿔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다음번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 그 순간을 포착하여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라. 이런 상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라. 날마다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 미래의 상황을 미리 생각함으로써 즉 우주의 힘을 앞서 보내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결정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 시크릿 서머리.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 창조 과정에 언급한 간단한 3단계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창조하라. 우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할 기회다. 명확하게 결정했다면 구한 것이다. 믿기에는 3가지 작용이 있다. 행동하기, 말하기, 생각하기. 이때는 요청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가정하고 행해야 한다. 이미 받았다는 파장을 작성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끌어당겨 실제로 받게 된다. 받기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감정을 앞서 느끼는 과정이 포함된다. 지금 좋은 기분을 느끼며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파수대로 가게 된다. 몸무게를 줄이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해 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마라. 대신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라.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을 때의 느낌을 미리 느껴라. 그러면 그 상태가 끌려올 것이다.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000원을 나타나게 해주는 일이나 10억을 나타나게 해주는 일이나 우주에게는 같다.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이나 주차 공간과 같은 일을 정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험해 보라. 작은 일을 끌어당기겠다고 강력하게 의도하라.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일들도 창조해낼 수 있게 되리라.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생각하여 하루를 창조하라. 이렇게 하면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2가지 강력한 도구. 현재 환경에서 구속되거나 사로잡히거나 갇혀버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 당신의 현재 환경이 어떻든지 그건 현재의 상황에 불과하고 현재의 상황은 비밀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바뀔 것이다.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리라.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은 올바른 생각의 힘을 온전히 인식한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이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편함을 열어볼 때마다 청구서가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청구서가 있다. 당신은 날마다 청구서를 겁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당신은 빚을 생각하고 빚을 두려워한다. 빚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난 미쳤어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빚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날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인한다. 빚이 생길까? 맞네, 생겼네. 빚이 생길까? 맞네, 생겼네. 왜 이렇게 될까? 당신은 그렇게 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늘 당신의 생각에 따라가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라. 한마디로 돈을 기대하라. 뭔가를 기대하면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게 된다. 밥 트록트도 말했다. 욕망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기대는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한다.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현재 돈이 얼마 없거나 원하는 배우자가 곁에 없거나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해보자. 그건 당신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현재 상태를 보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면 앞으로도 그 이상을 얻지 못할 암울한 운명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셈이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교정용 가지치기 가이라는 제목으로 네빌 고다드가 1954년에 강연한 내용에 담겨 있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할까 한다. 이 방법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네빌은 하루가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날의 사건들을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기분이 짜릿해질 상황으로 바꿔서 상상해보라. 마음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상상할 때 그날 생긴 주파수들을 청소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와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강력한 도구 감사하기.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잘 생각해보라. 그것이 참이라는 점을 알게 되리라. 감사하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자신이 한 사소한 행동에 아내가 정말로 고마워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질까?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 언제나 감사하기가 관건이다.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온다. 도움을 받게 된다.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감사하기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준 훈련이다. 아, 나는 왜, 감사합니다. 신가님도 혹시 그거예요? 네, 이북이에요. 아, 죄송해요.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 전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를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판에 박은 듯이 하지는 않는다.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꺼집어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제임스 레이가 감사하기라는 멋진 연주법을 알려주는 부분을 촬영하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제임스가 알려준 방법을 적용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사실과 기타 감사해야 할 모든 일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어난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발이 땅에 닿을 때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고는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끝날 때쯤에는 고맙습니다를 100번 정도는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창조하게 된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는 대신 그날 하루를 위해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언한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멋진 방법은 없다. 당신은 인생의 창조자다. 그러니 일어나며 먼저 의식적으로 하루를 창조하는 일부터 하라.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의 숨겨진 핵심이었다. 윌러스 위틀스가 1910년에 써서 내 인생을 바꿔준 책 부자가 되는 과학에 보면 감사하기라는 부분이 가장 길다. 지금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감사하기를 활용한다. 대부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마움을 느끼는 일부터 한다. 멋진 남자이면서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한 조 슈거맨이 시크릿 DVD를 보고서 내게 연락을 해왔다. 슈거맨은 감사하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면서 자기가 성취한 일들도 모두 감사하는 태도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슈거맨은 그렇게 많은 일에서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날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감사한다.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 슈거맨은 감사하기의 위력을 알기에 늘 감사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비밀을 내 인생에 직접 적용해 본 결과를 돌아보면 감사하기의 위력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대단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다면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실천해 보라.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에 고마워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서 내가 원하는 차도 없고 내가 바라는 집도 없네. 내가 원하는 배우자도 없고 게다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하지도 않아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잠깐 그건 전부 원치 않은 일들 아닌가.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일에 집중하라. 고마워할 일이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그걸 얻게 될지도 모른다. 대신 먼저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는 모두 바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지 않아서 가난에 허덕인다. 당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일까?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뿜는 생각과 감정이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질투든 원망이든 불만이든 부족하다는 느낌이든 이런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못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더 많아지게 할 뿐이다. 이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새 차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금 몰고 있는 차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 우주에 전송될 것이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한다. 그렇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고마운 생각들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당신에게 보내준다. 고마움을 수신 주파수로 맞춰 놓으면 모든 좋은 일이 당신 것이 된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부자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상황이 안 좋아. 예전에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무렵 문득 웬 돌멩이가 눈에 띄기에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 돌멩이를 만질 때마다 고마워할 일이 생각해야겠어.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옷장에서 돌멩이를 꺼내들어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감사한 일들을 짚어보았다. 밤이면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옷장에 넣으면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남자가 내가 돌멩이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고서 물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설명해주자 그 남자는 그걸 고마운 돌멩이라고 불렀다. 2주 후 남아프리카에서 그 남자가 보낸 이메일이 왔다. 우리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염의 일종이라는군요. 고마운 돌멩이 3개만 보내주시겠어요? 돌멩이는 길가에 준 평범한 것이기에 나는 물론이죠 하고 답장을 썼다. 아주 특별한 돌멩이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강가로 나가서 적당한 돌멩이를 주운 다음에 그 남자에게 보냈다. 4~5달 뒤에 그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아들이 나아졌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돌멩이에 고마운 돌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에 $10를 받고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1,000개가 넘게 팔려서 모두 자선기금으로 쓸 생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당신은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기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그 공로에 고마움을 표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고 감사하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에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창조 과정에 이를 포함시키면 아주 좋을 것이다. 밥 브록터도 창조 과정의 1단계 구하라에서 말했듯이 원하는 일들을 기록해보라. 이러저러한 일에 정말로 행복하고 고맙다는 내용으로 모든 문장을 시작하라. 소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고마워하면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그 신호는 당신이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치 하루가 이미 지나간 것처럼 앞질러서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여라. 비밀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순간부터 나는 영화 시크릿이 세상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고마워했다. 비밀을 어떻게 영화로 담을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믿었다. 나는 집중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계속 떠올렸다. 감사함을 가슴 깊이 느꼈다. 이것이 내 몸에 배자 문이 열리면서 마법 같은 일들이 삶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멋진 시크릿 촬영팀과 나는 지금도 가슴에서 솟아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팀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었다. 강력한 도구,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는 예부터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이 가르친 방법이다. 찰스 헤넬이 1912년에 쓴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에는 24주 동안 그림 그리기를 완성하는 훈련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그리기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내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그릴 때 그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림 그리기란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듯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인데 생각이 집중된 만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된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그 강한 파장을 우주에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의 마음속의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준다. 나는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그림 그리기 기법을 배웠는데 그걸 1980년대와 1990년대 올림픽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당시 그 방법은 영상 모터 리허설이라고 불렸다. 영상을 그리면 그 영상이 물질 세계에 나타난다. 마음에는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 우리는 올림픽 선수들을 데려다가 마음속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한 다음 정교한 생체 자기 장비에 선수들을 연결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생각만으로 달렸는데도 선수들이 실제로 트랙에서 달릴 때와 같은 순서로 근육이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음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건지 그냥 연습일 뿐인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몸도 가 있기 마련이다. 발명가와 발명가- 그들의 먼저 발명가와 그들의 발명품을 생각해 보라. 라이트 형제와 비행기, 조지 이스트먼과 필름, 토머스 에디슨과 전구,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전화기. 어떤 것이 발명되거나 창조된 유일한 원인은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의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자 우주의 힘이 그 발명가를 통해 발명되도록 움직인 것이다. 이 사람들은 비밀을 알았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철저히 믿었고 자기 안에 우주를 활용할 지렛대가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것을 보이는 차원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사람들의 믿음과 상상력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창조적인 사람들이 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난 이 사람들처럼 대단하지 않아.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안 돼. 이는 대단히 그릇된 생각이다. 당신은 이 책에 담긴 비밀을 발견해 가면서 자신이 그 발명가들보다 못할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언제나 오직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라.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장 손등을 쳐다보라. 제대로 들여다보라. 피부색, 작은 반점, 혈관, 반지, 손톱, 모든 세부 사항들을 흡수하라. 눈을 감기 직전에 그 손과 손가락이 새로 산 자동차의 운전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건 정말로 홀로그래피처럼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미 자동차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조 바이텔리 박사의 이야기는 영상을 그릴 때 당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잘 정리해 주었다. 당신이 실제로 눈을 뜰 때 어떤 충격을 느낀다면 영상화가 잘 된 셈이다. 하지만 영상으로 그리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다. 물질 세계는 단지 그 실제 세계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림 그리기 기법으로 그 세계의 주파수를 맞춰서 실제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지금 존재한다. 느껴보면 알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을 발생시키는 건 그저 그림이나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걸 이미 갖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거나 사랑이 솟아나거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위의 실험에서 당신은 정말로 그 차 안에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 차를 갖고 싶어. 혹은 언젠가는 그 차를 살 거야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한정된 감정만 느끼게 된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 머무른다면 늘 미래에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감정과 마음속 그림 덕분에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우주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방법은 알아낼 필요가 없다. 전념하고 믿으면 방법은 나타날 것이다. 방법은 우주가 관장하는 영역이다. 우주는 언제나 가장 빠르고 짧고 조화롭게 꿈을 이뤄줄 방법을 알고 있다. 우주에 맡기고 나면 찾아오는 결과에 놀라서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마법과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영상을 그릴 때 개입하는 요소들을 알고 있다.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느낄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이 있다고 믿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우주에 신뢰와 믿음을 보낸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최종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그린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낀다. 당신은 온몸과 마음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 기법이다. 이건 거의 매일 해야 하지만 지루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당신은 이 과정을 연습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져야 한다. 되도록 행복하고 기쁘고 조화로워져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영상을 그리는 능력이 있다. 부엌을 묘사하면서 이를 증명해 보자. 먼저 당신 마음에서 자신의 집 부엌에 관한 생각을 모두 비워버려라. 부엌을 생각하지 마라. 그 그림은 완전히 지워라. 찬장, 냉장고, 오븐, 타일, 식탁 모두. 방금 당신은 자신의 부엌을 마음속으로 그렸을 것이다. 아닌가?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다.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누구나 영상을 그린다. 영상 그리기는 모든 성공의 놀라운 비밀이다.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존 디마티니 박사가 돌파하기 연습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디마티니 박사는 마음에 정적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에 그릴 때 움직임이 많이 들어가게 하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자면 다시 부엌을 상상해 보라. 이번에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냉장고 손잡이에 손을 얹어 문을 연다. 안을 들여다보니 시원한 물이 눈에 띈다. 손을 뻗어서 잡는 모습을 상상하라. 물통을 잡았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 것이다. 한 손으로 물통을 잡고 다른 손으로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움직임을 곁들여서 세부적으로 영상을 그리니까 훨씬 쉽고 그림에 집중하기도 쉬워지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 그림 그리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이다. 강력한 도구 적용 사례. 이 방식으로 마법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전자는 생활 방식을 습관으로 만들어둔다는 점이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마법이 일어나는 듯 보인다. 이는 이들이 늘 끌어당김의 법칙을 쓰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냥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늘 활용한다. 네, 감사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우주의 완결함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실화를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니라는 여성의 사례다. 지니는 시크릿 DVD판을 구입하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보면서 모든 메시지를 세포 하나하나에 흡수했다. 지니는 밥 프록터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서 밥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지니는 우편물을 찾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우체부가 밥 프록터의 우편물을 우연히 자신의 우편함에 넣어둔 것이다. 지니는 밥 프록터가 자기 집에서 고작 4블록 떨어진 곳에 산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뿐 아니다. 진이는 번지수가 밥의 번지수와 같았다. 진이는 즉시 우편물을 들고 밥의 집으로 갔다. 문이 열리고 진이 앞에 밥부럭터가 서 있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가는가? 밥은 전 세계를 강연하러 다니기 때문에 집에 거의 없는 편인데 완벽한 시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다니. 진이가 밥부럭터를 만나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생각하자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였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10살 난 남자아기 콜린이 등장한다. 콜린은 시크릿을 보고 무척 마음에 들었다. 콜린의 가족이 일주일간 디즈니랜드에 방문했는데 첫날 가보니 줄이 대단히 길었다. 그래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콜린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은 재미있는 것도 모조리 타고 기다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날 아침 디즈니랜드가 개장하자 콜린은 가족과 함께 디즈니랜드의 두 번째 구역인 앳컷 센터 정문으로 갔다. 그러자 디즈니 직원이 다가와서 오늘의 첫 번째 가족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첫 번째 가족이 되면 귀비인 대우를 받게 되어 직원의 호의를 받으며 앳컷 센터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다. 콜린이 소망했던 것보다 더 멋진 결과였다. 그날 아침 수백 명이 앳컷 센터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콜린은 왜 자기 가족이 첫 번째 가족으로 선택되었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비밀을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고작 10살에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소망이 구체적인 실제로 나타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고 그 존재는 바로 애초에 소망을 창조한 당신이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해보고는 정말 챔피언이라도 된양 말한다. 진짜 끝내준다. 내가 어떤 DVD를 봤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면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막 싹이 솟아나려고 하는 상태인데 정작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 결과만 보고 말한다. 이거 효과 없잖아. 그거 아는가? 우주는 말한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진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방치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의심스러운 생각이 줄지어 들어온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보내버려라. 그 생각이 사라지게 흘려보내라. 그 생각을 소망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바꿔라.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껴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서 나는 그걸 활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1995년에 비전보드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다.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끌어당기고 싶은 자동차나 시계 또는 꿈에 그리던 배우자 따위를 정한 뒤에 그 보드에 그림을 붙여 두었다. 나는 날마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 보드를 올려다보며 상상을 시작하곤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에 빠져들었다. 나는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구와 상자를 창고에 넣어두었다. 나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3차례 이사했다. 그런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옮겨서 지금 집을 사게 됐는데 이 집을 산 뒤에 1년간 공사를 하고서 이전 집에 있던 물건을 모조리 옮겨왔다. 어느 날 아침 아들 커넌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가 마침 사무실 문 앞에 몇 년간 포장해둔 상자가 하나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 아들이 물었다. 저 상자 뭐예요? 내가 말했다. 비전보드야.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물었다. 비전보드가 뭔데요? 아빠가 목표로 삼은 걸 붙여두는 게시판이야. 아빠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붙여두는 거지. 물론 6살밖에 안 된 아이여서 이해는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우리 왕자님, 아빠가 보여줄게. 그게 제일 쉽겠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한 보드에는 내가 5년 전에 상상한 집 그림이 있었다. 놀라운 점은 내가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와 비슷한 집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을 사서 수리해 놓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나는 그 집을 보고서 울기 시작했다. 감정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다. 아들이 물었다.
왜 울어요? 이제야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겠다. 이제야 상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 이제야 내가 읽고 평생 동안 활용한 방법을 이 회사를 세운 방법의 원리를 알겠어. 바로 그 방법으로 꿈에 그리던 집도 얻었으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상상은 삶의 핵심이다. 다가올 미래의 시사회다. 비전보드에 원하는 것들의 그림과 바라는 인생의 모습을 붙여두고 상상의 불을 지피는 것도 좋다. 존 아사라프가 했듯이 비전보드를 매일 눈길이 닿는 곳에 놓아두어라. 이미 얻었을 때의 감정을 느껴라. 받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나면 그림을 떼어내고 새로운 그림을 붙여도 좋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다. 비전보드가 부모와 교사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한다. 시크릿 웹사이트 포럼에 가입한 어떤 사람은 자기 비전보드에 시크릿 DVD 사진을 붙여놓았다. 그 사람은 시크릿을 보았지만 DVD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가 비전보드를 만들고 난 지 이틀 후 나는 시크릿 포럼에 공지를 올려 처음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 10명에게 DVD를 나눠주겠다는 내용을 써야겠다고 맘먹었다. 그 10사람 가운데 당연히 그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비전보드에 사진을 붙인 지 원하는 걸 결정하라. 이는 고마운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즐겨라.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우주에게 맡겨라. 우주가 알아서 당신에게 가져다 주리라고 믿어라. 선생님, 저희 오늘 여기까지 네. 할게요. 내 얼굴이 안 보이네.